네, 5,000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거스름돈 2,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70대 부부의 솔직한 고백, 연금 없이 노후를 맞이하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70세 되신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성실하게 철물점을 운영하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셨죠. 그렇게 평생을 일만 하며 사셨는데 폐업하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이분은 생각하셨대요. 몇 년은 충분히 버틸 수 있겠다고요.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통장 잔고는 4천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결국 30년을 살던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라는 말 참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막상 젊었을 때는 당장 눈앞의 일들이 바쁘다 보니 미루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랬고 제 주변 분들도 대부분 그러셨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철물점을 운영하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하시면서 물건도 팔고 배달도 다니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1985년에 가게를 처음 시작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동네에 철물점이 별로 없어서 장사가 꽤 잘 됐대요.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시고 건설 현장에 납품도 하시고 그렇게 나름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가입을 하지 않으셨대요. 사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시죠. 매달 나가는 돈이 아까워서 그리고 당장 생활비가 빠듯해서 연금 가입을 미루시다가 결국 못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가입하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자식 셋을 키우려니 학원비에, 교복비에, 대학 등록금에 매달 돈이 모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연금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지셨던 거죠.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가입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그 나중이 계속 미뤄졌어요. 큰아들이 대학 들어가고 둘째가 결혼하고 막내가 직장 잡고 그렇게 자식들 뒷바라지하다 보니 어느새 60대가 되셨더래요. 그때쯤 되니까 이제 와서 연금 가입해봤자 받을 돈도 얼마 안 되고 보험료만 내다가 끝날 것 같아서 아예 포기하셨대요. 그러다가 2019년 말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으니 장사가 안 됐어요. 철물점에 오시던 손님들도 뚝 끊기고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건설 현장도 멈추고 집 수리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 있어도 손님이 서너 명밖에 안 오는 날도 있었대요. 임대료는 매달 나가는데 매출은 계속 떨어지니까 적자가 누적됐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코로나가 1년, 2년 계속되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더래요. 65세의 나이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결국 가게 문을 닫으셨어요. 30년 동안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가게 안에 있는 물건들 정리하고 단골 손님들한테 폐업한다고 인사드리고 마지막 날 가게 문 닫을 때는 정말 많이 우셨대요. 그곳이 단순히 돈 버는 곳이 아니라 인생의 일부였거든요. 손님들과 정도 들었고 동네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곳이었는데 그렇게 끝이 난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쓰셨대요. 가게 정리하고 보증금 돌려받고 물건 팔고 하니까 통장에 8천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없지만 기초연금으로 한 달에 60만 원씩 나오니까 아내분과 둘이서 검소하게 살면 몇 년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이 정도면 5년은 거뜬하겠지. 그동안 여유 있게 쉬면서 건강도 챙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작은 일이라도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1년 만에 1,500만 원이 사라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1년이 지나고 통장을 확인해 보니 6,500만 원이 남아있더래요. 1년 만에 무려 1,500만 원이 나간 겁니다. 이분은 정말 놀라셨대요.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외식을 자주 한 것도 아니고 명품을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냈는데 돈이 이렇게 빠르게 나간다는 게 믿기지 않으셨답니다. 계산을 해보니 매달 125만 원에서 130만 원씩 나가고 있었어요. 기초연금으로 60만 원이 들어오니까 실제로는 매달 70만 원에서 9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거였죠. 처음에는 그냥 계산 착오인 줄 알았대요. 어디 큰돈 쓴 데가 있나 싶어서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다 뒤져보셨는데 큰돈 쓴 적은 없었어요. 다만 작은 돈들이 계속 나간 거였어요.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하나하나 따져보셨대요. 우선 집에서 두 분이 드시는 식비가 한 달에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고기 한 번 먹으려면 10,000원은 우습게 들고 과일도 예전만큼 자주 사 먹기가 부담스러워요. 배추 한 포기가 5,000원, 사과 한 봉지가 15,000원, 계란 한 판이 7,000원. 이렇게 하나하나 사다 보면 장 한 번 보는데 10만 원은 금방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건강을 위해서 영양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단백질 섭취하라고, 채소 많이 먹으라고, 칼슘 보충하라고 하시니까 우유도 사고, 두부도 사고, 생선도 사고, 그러다 보면 식비가 많이 들어요. 처음에는 젊었을 때처럼 김치에 밥만 먹으면 되지 않나 생각하셨는데 그렇게 먹으니까 힘이 없고 건강이 나빠지더래요. 그 다음에 공과금이 나갑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합치면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어요. 특히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나가는데 한 달에 20만 원에서 25만 원씩 나간답니다. 추운데 난방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줄이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서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데 전기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선풍기만 틀고 지내시려고 했는데 폭염에 노인분들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셨다는 뉴스를 보고 나니까 무서워서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었대요. 결국 여름 석 달은 전기세가 한 달에 7만 원씩 나갔어요. 통신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자식들과 연락하려면 필요하고 뉴스도 보고 영상도 보려면 인터넷도 써야 하고요. 두 분 합해서 한 달에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나갑니다. 처음에는 요금제를 가장 싼 걸로 바꾸셨대요. 그런데 데이터가 부족해서 자꾸 추가 요금이 나오더래요. 결국 중간 요금제로 다시 올리셨어요. 생필품비도 있어요. 화장지, 세제, 비누, 샴푸, 칫솔, 치약 이런 것들 사다 보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은 금방 나가요. 특히 이분 아내분이 피부가 약하셔서 저자극 제품을 쓰셔야 하는데 그런 제품들이 좀 비싸거든요. 그리고 화장지도 싼 걸로 사면 품질이 안 좋아서 결국 중간 가격대 제품을 사게 되고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경조사비입니다. 살다 보면 주변에 경사도 있고 부고도 있잖아요.
친구분들, 친척분들, 예전 단골 손님들, 이런 분들 경조사에 가려면 부조금도 내야 하고 교통비도 들어요. 한 달에 평균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고가 많아지는데 가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조금을 적게 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병원비였어요. 나이가 들면 아픈 데가 하나둘씩 생기잖아요. 이분도 당뇨가 있으셔서 매달 병원에 가서 약을 타오셔야 했어요. 당뇨약만 한 달에 2만 원 정도 들어요. 그리고 혈압도 높으셔서 혈압약도 드시고 관절도 안 좋으셔서 물리치료도 받으셔야 했고요. 한 달에 병원비로 기본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게 고정비예요. 여기에 갑자기 아프면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한 번은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서 병원에 갔더니 입원을 하셔야 했대요. 3일 입원하는데 50만 원이 나갔어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래요. 또 한 번은 이분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손목을 다치셨어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깁스하고 물리치료 받고 하니까 한 달에 30만 원 추가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계속 나가니까 정말 무섭더래요.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들을 합치니까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이 나가요. 거기에 갑자기 생기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옷도 사야 하고 신발도 사야 하고 집에 뭐가 고장나면 고쳐야 하고요. 한 번은 냉장고가 고장나서 수리비로 15만 원 나갔고 또 한 번은 보일러가 말썽을 부려서 20만 원 나갔어요. 겨울 외투도 낡아서 새로 사야 했는데 10만 원 들었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미용실 가는 비용, 이발소 가는 비용,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두 분 다 가시면 2만 원에서 3만 원 들어요. 그리고 생일이나 기념일에 조촐하게라도 외식 한 번 하면 3만 원에서 5만 원 들고요. 손주들 생일이면 용돈도 줘야 하고 명절에는 세뱃돈도 줘야 하잖아요. 손주가 셋인데 한 명당 5만 원씩만 줘도 15만 원이에요. 버스나 지하철은 공짜인데 택시 타면 많이 나가고요. 한 번은 병원 가시는데 비가 많이 와서 택시 타셨는데 왕복에 2만 원 나갔대요. 그리고 또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있어요. 이분이 치아가 안 좋으셔서 틀니를 하셨는데 틀니 청소용품 사는데도 돈이 들어요. 틀니 세정제, 틀니 접착제 이런 거 사다 보면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 나가요. 그리고 영양제도 먹어야 한다고 해서 비타민이랑 칼슘제 사 드시는데 한 달에 5만 원 정도 들어요. 이분은 말씀하셨어요.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돈이 빠지는 게 가장 무서웠다고요. 사실 노후에는 큰 돈 쓸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작은 돈들이 계속 나가는 게 더 무섭습니다. 한 번에 몇백만 원씩 쓰는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나가다 보니 어느새 통장이 텅텅 비는 거예요. 그렇게 2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내분이 치아가 안 좋으셔서 임플란트를 해야 했거든요.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시니까 소화도 안 되고 건강이 나빠지셨어요. 위염도 생기고 영양 섭취도 제대로 못하시고요. 의사 선생님이 꼭 임플란트를 하셔야 한다고 하셨대요. 임플란트 한 개에 150만 원이에요. 보험 적용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비싸죠. 아내분은 임플란트를 3개 해야 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일단 가장 급한 2개만 하기로 하셨대요. 그래도 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통장에서 300만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니까 정말 아찔하셨대요. 그리고 이분도 무릎이 너무 아프셔서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하더래요.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한 번에 30만 원씩 하는 주사를 석 달에 한 번씩 맞으셔야 했습니다. 1년에 4번 맞으면 120만 원이에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주사라서 비용이 부담스러웠지만 안 맞으면 걷기도 힘들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또 아내분이 백내장 수술도 하셨어요. 한쪽 눈 수술하는데 80만 원 나갔어요. 건강보험 적용돼서 이 정도지 안 되면 200만 원 넘게 든다고 하더래요. 양쪽 눈 다 해야 했는데 일단 더 안 좋은 쪽만 하기로 하셨어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계속 나가니까 2년 차에는 1,700만 원이 나갔어요. 1년 차보다 더 많이 나간 거죠. 통장 잔고를 보니 4,800만 원밖에 안 남았더래요. 이분은 그때부터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하셨대요. 이 속도로 나가면 2년도 못 버티겠다 싶으셨거든요. 3년이 지나고 통장을 확인해 보니 4천만 원밖에 안 남았더래요. 8천만 원이 3년 만에 4천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분은 그제야 정말 심각하다는 걸 느끼셨대요. 이 속도로 나가면 1년도 못 버틸 것 같았거든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아내분과 마주 앉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셨답니다.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리셨대요. 4천만 원 남았는데 한 달에 70만 원씩 적자가 나면 2년 반 정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큰 병원비가 나가면? 그러면 1년도 못 버틸 수 있어요. 그렇다고 식비를 더 줄일 수도 없고 병원을 안 갈 수도 없고 난방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정말 막막하셨대요. 그런데 자식들한테는 차마 말씀을 못 하셨대요. 자식들도 다들 자기 살기 바쁘잖아요. 큰아들은 회사 다니면서 2자녀 키우는데 집 대출금도 있고 애들 학원비에 한 달에 80만 원씩 나간다고 하더래요. 둘째 딸은 자영업을 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고 하고요. 막내 아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전세 살면서 자금 모으고 있대요.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금에 생활비에 하나같이 여유가 없는데 부모가 힘들다고 손 벌릴 수는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숨기고 사셨는데 명절에 큰아들이 와서 부모님 얼굴을 보더니 눈치를 채셨나 봐요. 이분이 많이 야위셨거든요. 걱정하느라 밤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지신 거예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대요. 아버지, 혹시 무슨 걱정 있으세요?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 통장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말씀드렸답니다. 큰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바로 동생들한테 연락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말에 형제들을 다 모았습니다. 가족회의를 한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님 통장 잔고를 듣고 모두 놀랐대요. 8천만 원이 3년 만에 3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죠. 큰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대답하셨대요. 너희들도 다들 힘든데 어떻게 말을 하냐? 너희들 돈 받아서 쓰면 우리가 마음이 편하겠냐? 그 말에 자식들이 다 울었대요. 자식들이 매달 돈을 보태드리겠다고 했어요. 3명이 각각 월 10만 원씩 보내주기로 한 거예요. 합치면 30만 원이에요. 이분은 처음에는 거절하셨대요. 그런데 자식들이 계속 설득을 했어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여기까지 크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그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라도 도와드리면 우리 마음이 편해요. 부모님이 힘드신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더 괴로워요. 둘째 딸도 말했어요. 엄마 아빠 받지 않으시면
우리가 더 마음 아파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건 다 부모님 덕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늙으면 우리 자식들한테 도움받고 살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결국 이분도 받기는 하셨는데 한 번도 안 쓰고 다 모아두셨대요. 비상금으로 쌓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받은 돈을 쓰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정말 급할 때만 쓰려고 하신대요. 지금까지 1년 넘게 받았는데 한 번도 안 건드리고 통장에 그대로 있대요. 그 돈이 400만 원 가까이 모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을 팔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결정. 그런데 자식들이 돈을 보내준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매달 70만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자식들이 보내주는 30만 원으로는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가족회의를 여러 번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했어요. 큰아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런데 큰아들 집이 작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일하러 다니는데 시부모님까지 모시면 부담이 클 거예요. 둘째 딸은 자기가 생활비를 더 보태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거절하셨어요. 딸도 자영업으로 힘든데 더 받을 수는 없다고요. 결국 아내분이 먼저 제안하셨대요. 집을 줄이자고요. 30년 동안 살던 20평대 아파트를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 가자고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도 반대하셨어요. 30년 동안 살던 집인데 추억이 서려 있는 집인데 어떻게 쉽게 팔 수가 있겠어요. 자식들 키운 집이에요. 큰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뗀 곳도 그 집이고 딸이 대학 합격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한 곳도 그 집이고 막내 아들이 결혼식 날 아침에 준비하던 곳도 그 집이에요.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밥 먹던 식탁도 있고 손주들이 뛰어놀던 거실도 있고요.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통장에 4천만 원밖에 없는 상황에서 1년도 못 버틸 게 뻔했거든요. 자식들도 결국은 집을 정리하는 게 맞다고 설득했어요. 집을 팔아서 작은 곳으로 이사 가고 그 차액으로 생활비를 마련하자고요. 결국 집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매물로 올렸는데 한 달이 지나도 팔리지 않았어요. 가격을 조금 낮췄는데도 반응이 없더래요. 급하게 팔려니까 더 값을 깎아줘야 했어요. 제값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매주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조바심이 나셨대요. 결국 시세보다 1,000만 원 정도 낮은 가격에 팔기로 하셨어요. 30년 살던 집인데 금매로 내놓는 게 너무 속상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팔렸고 근처에 있는 15평짜리 빌라를 전세로 구했습니다. 전세금 내고 나니 차액으로 1억 조금 넘게 남았어요. 이사하는 날 이분은 정말 많이 우셨대요. 이삿짐을 싸면서 하나하나 추억이 떠올랐대요. 자식들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갔을 때 기념품, 결혼기념일에 받은 선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대요. 서럽고 창피하고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온갖 감정이 다 올라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면서 빈 거실을 돌아보셨대요. 30년의 세월이 그곳에 있었는데 이제 다 끝이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아내분도 현관문을 닫으면서 한참을 서 계셨다고 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했어요. 새로 이사간 빌라는 15평짜리였어요. 전에 살던 집의 3분의 2 크기예요. 방 2개의 작은 거실, 작은 주방, 이게 전부였어요. 짐을 다 넣으니까 너무 좁더래요. 30년 동안 모았던 살림살이를 다 가져갈 수도 없어서 많이 버렸어요. 가구도 큰 건 버리고 작은 걸로 새로 샀고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드셨대요.
아침에 눈 뜨면 낯선 천장이 보이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벽에 부딪히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옆집 소리가 다 들려요. 아파트는 방음이 잘 돼 있었는데 빌라는 소음이 심하더래요. 위층에서 걷는 소리, 옆집에서 TV 보는 소리 다 들렸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무릎도 안 좋으신데 매일 계단 오르내리는 게 너무 힘드셨대요. 장 보고 오면 짐 들고 3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중간에 쉬어가면서 올라가셔야 했어요. 한 번은 쌀 10kg을 사오셨는데 계단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으셨대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적응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좁은 집이지만 우리 집이고 비록 빌라지만 비바람 막아주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쓰셨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사를 하고 나서 생활비 걱정이 조금 줄었다는 거예요. 1억 원이 생겼으니까요. 이사를 하고 나서 생활비를 더 줄이려고 노력하셨어요. 우선 전에는 차를 가지고 계셨는데 팔았어요. 차량 보험료, 유류비, 주차비 이런 거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 이상 나갔거든요. 차가 있으면 편하긴 한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과감하게 정리하신 거예요. 지금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세요. 장도 예전처럼 큰 마트에서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라 동네 시장에서 조금씩 사오세요. 시장이 마트보다 싸기도 하고 조금씩 사니까 낭비도 줄고요. 그리고 할인 시간대를 노려서 장을 보세요. 저녁 8시 넘으면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반값에 팔거든요. 마트도 저녁에 가면 과일이나 고기를 할인해서 파니까 그때 사오세요. 식사도 검소하게 하세요. 아침은 간단하게 미역국에 밥, 점심은 전날 남은 반찬으로 해결하고 저녁만 조금 제대로 차려 드세요. 외식은 거의 안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자식들이 오면 같이 밖에서 식사하는 게 전부예요. 그마저도 이분이 돈 내려고 하시면 자식들이 말려서 자식들이 내주고요. 옷도 안 사세요. 입던 옷 계속 입으시고 정 필요하면 시장에서 싼 걸로 사세요. 신발도 2만 원짜리 운동화 하나 사서 2년 넘게 신으세요. 미용실도 자주 안 가시고 이발소도 한 달 반에 한 번 가세요. 난방도 최대한 아껴요. 겨울에 온도를 18도로 맞춰놓고 두꺼운 옷 입고 지내세요. 춥지만 건강에 문제 없을 정도로만 하시는 거예요. 전기세도 아껴요. 안 쓰는 방 전기는 다 끄고 TV도 필요할 때만 켜고 그런데 나이 70이 넘으면 지출을 줄이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식비를 더 줄이자니 건강이 나빠질 것 같고 난방을 더 줄이자니 추워서 못 살겠고 병원을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셨습니다. 바로 수입을 늘리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가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하셨어요. 요즘은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공원 청소도 하고 경로당에서 봉사도 하고 아파트 단지 순찰도 하고 학교 앞 교통 정리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대요. 한 달에 29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두 분 다 신청하셨어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씩 일하는 거였는데 70 넘은 나이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아서 바로는 안 되고 대기를 해야 했어요. 3개월을 기다려서 드디어 일자리를 배정받으셨어요. 이분은 공원 청소를 맡으셨어요. 아침 7시에 나가서 공원 여기저기 쓰레기 줍고 낙엽 쓸고 화단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처음 출근하시는 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셨대요. 35년 만에 다시 출근하는 거니까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까 너무 힘드셨대요. 허리를 굽혀서 쓰레기를 줍고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이동하고 이런 일들이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더래요. 1시간만 일해도 허리가 아프고 2시간 지나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3시간 채우면 온몸이 쑤시더래요. 첫날 일하고 집에 오셔서 주저앉으셨대요. 너무 힘들어서 밥도 못 드시고 누워 계셨어요. 아내분이 파스도 부쳐드리고 안마도 해드렸는데 그날 밤은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다음날 아침에도 몸이 너무 아프셨는데 그래도 일어나서 나가셨어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 적응이 되셨대요. 몸도 익숙해지고 요령도 생기고요. 그래도 여전히 힘들긴 하지만 버틸만 하셨대요.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다른 어르신들과 친해지면서 조금 재미도 느끼셨어요. 쉬는 시간에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도시락 같이 먹으면서 정도 쌓고요. 아내분은 경로당에서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셨어요. 설거지하고 반찬 준비하고 청소하는 일이었는데 역시 쉽지 않으셨답니다. 설거지물이 너무 많아서 손이 부르트고 서서 일하니까 다리가 퉁퉁 붓고 무거운 냄비 들다가 손목도 다치셨어요. 그래도 경로당 어르신들이 수고한다. 음식 맛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보람을 느끼셨대요. 두 분 다 열심히 일하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빠지지 않고 나가셨어요. 그렇게 한 달에 58만 원을 버셨습니다. 처음 월급 받으시던 날 두 분 다 정말 기뻐하셨대요. 70이 넘어서 다시 돈을 벌게 됐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셨대요. 그렇게 해서 현재 이분의 한 달 수입은 이렇게 됩니다. 기초연금 60만 원, 노인 일자리 58만 원, 그리고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놓고 나오는 이자가 한 달에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돼요. 요즘 금리가 높아져서 조금 더 나오거든요. 합치면 138만 원에서 143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자식들이 보내주는 30만 원까지 합치면 168만 원에서 173만 원인데 자식들 돈은 안 쓰시니까 실제로는 140만 원 정도로 사시는 거예요. 그나마 자식들 돈은 비상금으로 모아두고 계세요. 지금까지 모은 게 500만 원이 넘었대요. 지출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선 전세 사는 집이지만 관리비는 나가요. 한 달에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나갑니다.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비용 합쳐서 10만 원, 통신비 7만 원, 이렇게 고정비로 한 달에 24만 원에서 25만 원이 나가요. 식비는 최대한 아껴서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맞추셨어요. 장을 볼 때도 할인하는 것만 사시고 고기는 한 달에 2~3번만 드시고 과일도 제철 과일만 조금씩 사드세요. 생필품비로 10만 원, 병원비로 10만 원에서 15만 원, 경조사비로 10만 원, 교통비로 5만 원, 이렇게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생기는 비용들이 있어요.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추가로 3만 원, 집에 뭐가 고장나면 수리비 10만 원, 명절에 차례 지내려면 음식 재료비 15만 원, 이런 식으로 추가 비용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달에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수입이 140만 원이고 지출이 125만 원이니까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남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달은 거의 없어요. 어떤 달은 병원에 갈 일이 많아서 돈이 더 나가고 어떤 달은 경조사가 많아서 돈이 더 나가요. 어떤 달은 겨울이라 난방비가 많이 나가고 어떤 달은 옷을 사야 해서 돈이 더 나가고요. 그러면 자식들이 보내준 돈에서 조금씩 꺼내 쓰셔야 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시대요. 통장에서 10만 원 빼실 때마다 이게 큰아들이 어렵게 번 돈인데
이게 딸이 보내준 돈인데 이런 생각이 드셔서 눈물이 나신대요. 이분이 제일 걱정하시는 건 앞으로예요. 지금은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58만 원이라도 벌지만 몇 년 후에 몸이 더 안 좋아지면 일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벌써 무릎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허리도 자주 아프시고요. 그러면 수입이 8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기초연금 60만 원과 이자 20만 원만 남는 거죠. 그 돈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결국 자식들한테 더 손을 벌리거나 아니면 지금 모아둔 1억 원을 조금씩 까먹으면서 살아야 해요. 그런데 1억 원도 금방 바닥나요. 한 달에 50만 원씩만 뺐어도 2년이면 다 없어지고 한 달에 40만 원씩 뺐어도 2년 반이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 있어요. 나이가 더 들면 큰 병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암이나 중풍, 치매 같은 거요. 그러면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갈 거예요.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1억 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자식들한테 큰 짐이 될 거예요. 이분은 이제 후회를 많이 하신대요. 젊었을 때 연금에 가입할 걸 그때는 한 달에 10만 원도 아까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돈이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30대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30년을 납부하셨다면 지금쯤 한 달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기초연금이랑 합쳐서 14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되니까 일을 안 해도 기본 생활은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집을 팔지 않아도 됐을 거고요. 30년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자식들한테 손도 안 벌렸을 거고요. 그때 한 달에 10만 원이 아까워서 안 냈는데 30년 동안 내봤자 3,600만 원이에요. 그 돈 내고 지금 매달 80만 원씩 받으면 4년이면 원금 뽑고 그 이후로는 계속 받는 건데 왜 그걸 몰랐을까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이분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노후에는 최소한 한 달에 150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하세요. 밥 먹고 병원 가고 공과금 내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사는데 15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그렇게 여유 있게 살려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은 있어야 한대요. 그게 부부 기준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조금 덜 들겠지만 그래도 최소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은 있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건강하면 70이 넘어도 일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병원비도 덜 나가요.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정말 끝이래요. 일도 못하고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그러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금방 바닥나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운동하고 건강 관리하고 검진 받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노후 준비라고 하면 큰 돈을 모으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꾸준한 수입이에요. 통장에 몇 천만 원이 있어도 수입이 없으면 금방 바닥나요. 하지만 한 달에 15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연금이 있다면 그게 훨씬 든든한 거예요. 그리고 집이요. 집도 무조건 크고 비싼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노후에는 관리하기 편한 집, 관리비 적게 나오는 집, 엘리베이터 있는 집이 훨씬 좋아요. 30평대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청소하기도 힘들고 난방비도 많이 나가고 관리비도 많이 나가요. 차라리 작은 집으로 옮기고 그 차액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식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분은 자식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어려우셨대요. 부모로서의 자존심도 있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으시고요. 그런데 결국은 말씀을 드리셔야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셨대요. 자식들도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요. 물론 자식들한테 무조건 의지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힘들 때는 솔직하게 말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숨기고 혼자 끙끙 앓다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미리 말하고 함께 준비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노인 빈곤율이 정말 높다고 해요.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4명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서 사신대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래요. 선진국 중에서 제일 높은 수치예요. 다른 나라들은 노인 빈곤율이 10%에서 15%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40%가 넘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대, 특히 지금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자식 교육시키고 집 장만하고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 노후는 준비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연금 제도도 잘 안 돼 있었고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면 알아서 모시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예전에는 실제로 그랬잖아요.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당연했고 큰아들이 부모님 모시는 게 의무였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쁘고 맞벌이해야 하고 집값은 비싸고 애들 교육비는 천정부지고 부모를 모시고 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분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죠. 그런데 지금 내 자식들한테 같이 살자고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달라졌으니까요. 자식들도 힘든데 부담 주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해요. 50대, 60대 분들은 아직 시간이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연금 가입하시고 건강 관리하시고 노후 자금 모으시고 그렇게 준비하셔야 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10년, 15년 준비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꼭 가입하세요. 자영업을 하시든 프리랜서를 하시든 국민연금은 꼭 내세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후를 위한 저축이라고 생각하세요. 20년, 30년 내면 노후에 매달 받는 돈이 생겨요.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둘째,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활용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개인연금을 들거나 퇴직연금을 잘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절세 효과도 있고요. 셋째,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건강이 곧 돈이에요. 건강하면 병원비도 안 나가고 일도 할 수 있고 삶의 질도 높아요.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정기 검진 받고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세요. 담배는 꼭 끊으시고 술도 줄이시고요. 넷째, 집은 적절한 크기로 준비하세요. 무리해서 큰 집 살 필요 없어요. 노후에 관리하기 편한 크기가 좋아요. 그리고 노후에는 엘리베이터 있는 집이 정말 중요해요. 계단 오르내리는 게 나이 들면 정말 힘들거든요. 다섯째, 노후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하세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보세요. 식비, 공과금, 병원비, 통신비, 경조사비 이런 걸 다 합치면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최소 부부 기준 150만 원은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섯째,
부채를 정리하세요. 노후에 빚이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은퇴 전에 집 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빚, 이런 거 다 정리하세요. 빚 없는 게 가장 큰 재산이에요. 일곱째, 자식 교육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마세요. 자식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 노후도 중요해요. 자식 대학 보내겠다고 노후 자금까지 다 쓰면 안 돼요. 자식은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스스로 일해서 갚을 수 있어요. 하지만 노후는 대출로 살 수 없어요. 이미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생활비를 점검해 보세요.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수입은 얼마인지, 부족하면 어떻게 메울 것인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가계부를 쓰시면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동사무소, 정확하게는 주민센터나 동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복지 상담도 해주고 노인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복지사분들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기초연금 외에도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많아요.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교통비 지원, 문화누리카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게 많아요. 모르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활용하세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가 많아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일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공원 관리, 급식 보조, 아파트 순찰, 교통 정리, 환경 개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건강하시다면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계시면 서로 정보도 나누고 도와주세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우울해지기 쉬워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서 다른 분들과 교류하시는 것도 좋아요. 정신 건강도 중요하거든요. 이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공원 청소를 하러 가십니다. 힘들지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작은 집이지만 따뜻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자식들이 건강해서 감사하다고, 아내와 함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세요. 힘든 상황이지만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어떤 날은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다가 예쁜 꽃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으신대요. 그리고 아내분한테 보여드리면서 오늘 이런 꽃을 봤어 하시면서 기뻐하신대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돈이 없으니까 불행한 건 아니에요. 물론 돈이 있으면 좋죠. 걱정도 덜하고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건강하고 가족이 있고 할 일이 있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비록 집도 팔고 70이 넘어서 일도 하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아내와 함께 있고 자식들이 건강하고 손주들이 잘 크고 있잖아요. 가끔 자식들이 전화해서 아버지 건강하세요 하면 그게 제일 좋아요. 이분의 긍정적인 태도가 정말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물론 힘들고 서러운 순간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 시스템도 개선돼야 해요. 기초연금을 더 올려야 하고 노인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노인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바뀌어야 해요. 나이 들었다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인분들도 일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요. 오히려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존중받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해요. 이웃 간의 돌봄 문화도 필요해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고독사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웃끼리 서로 안부를 묻고 도움을 주고받는 문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밥 드셨어요? 괜찮으세요? 이런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노인 복지 정책도 더 현실적이어야 해요. 서류가 너무 복잡하면 노인분들이 신청을 못 하세요. 좀 더 간편하게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해요. 여러분,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지금은 젊고 건강해도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늙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이분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고, 70이 넘어서도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달라질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50대 분들, 아직 20년 가까이 남았어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어요. 60대 분들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생활비를 점검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고 건강 관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 어려움을 겪고 계신 70대, 80대 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으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평생 열심히 사신 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도움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얻어가실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자면, 첫째, 연금은 꼭 가입하세요. 둘째, 건강관리는 필수입니다. 셋째, 노후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하세요. 넷째, 자식들과 솔직하게 소통하세요. 다섯째,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이분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계시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노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하신 말씀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젊은 분들, 노후 준비 꼭 하세요. 나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건강 꼭 챙기세요. 건강이 제일 큰 재산이에요. 그리고 가족과 좋은 관계 유지하세요. 나이 들면 가족이 전부예요. 마지막으로 돈만 쫓지 마세요. 돈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마음, 그게 더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면 자식들이 알아서 도와주겠지. 국가에서 연금도 나오는데 그냥 살다 보면 되겠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 품고 계신 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거의 4명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숫자로 말하면 39.7%. 이 숫자 그냥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이웃 얘기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금 한 달에 최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34만 9,700원. 이게 나라에서 주는 노후 최저선이에요. 이 돈으로 한 달을 먹고 자고 병원 가고 어떻게 살아내라는 건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지 않으세요? 오늘 이 영상에는 실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준비 못한 채 노후를 맞이한 분들의 진짜 하루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지금 50대라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영상 후반부에 꼭 담아두었습니다. 절대 중간에 끄지 마세요.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오늘 뭔가 달라집니다. 자, 시작할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채널은 화려한 말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여러분 옆에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해드리는 채널이에요. 이런 콘텐츠가 의미 있다고 느끼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하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저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로 다 못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드릴 이야기, 아마 처음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불편한 이야기일수록 한 번쯤은 똑바로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 강북 쪽에 사시는 68세 김영순 씨, 이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름은 제가 바꿨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 젊었을 때 식당 일하셨어요. 남편도 일찍 떠나보내시고 자식 둘 키우면서 혼자 악착같이 사셨죠. 근데 식당 일이 그렇잖아요. 현금 받고 현금 쓰고 4대 보험, 그게 뭔지도 몰랐던 시절이에요. 국민연금, 자영업자는 알아서 내야 하는데 먹고 살기 빠듯한데 뭘 넣어요. 그냥 오늘 하루 버는 게 전부였던 거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셨고 이제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아서 일도 못 하시는데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기초연금 34만 원이에요. 그것도 자녀 소득이 어느 수준 이상이면 깎이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그나마 단독 가구라만 금액을 받으세요. 근데 34만 원, 월세 20만 원 내고 나면 14만 원이 남아요. 전기세, 수도세, 핸드폰 요금 내고 나면 음식 살 돈이 얼마나 남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사시냐고요. 동네 복지관에서 점심 한 끼 드세요. 그리고 아침이랑 저녁은 라면이나 김치에 밥. 가끔 큰딸이 반찬 들고 오면 그게 가장 좋은 날이래요. 큰딸도 살림이 빠듯해서 자주 못 오는데 올 때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 말만 하신대요. 딸이 눈치챌까봐. 이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솔직히 목이 막혔어요. 이분이 게으른 사람이었냐고요? 아니에요. 평생 일했어요. 이분이 나쁜 사람이었냐고요? 아니에요. 자식들 다 먹이고 키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될 거라고 알려주지 않았고 본인도 몰랐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이 나이가 된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특히 50대 분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한테 국민연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알고 계세요? 퇴직 후에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올지 계산해 보셨어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 조회 한번 해보셨어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면요. 은퇴 후 부부 기준으로 적정 생활비가 한 달에 336만 원이에요. 최소 생활비로도 24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얼마냐면 20년 이상 꼬박 낸 사람도 평균 112만 원 수준이에요. 10년에서 19년 낸 사람은 평균 44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 더하면 좀 나을까요? 둘 합쳐도 80만 원이 채 안 돼요. 적정 생활비 336만 원, 실제로 받는 돈 80만 원, 156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이 돈 어디서 나와요? 저축해 놓은 거 있으면 거기서 빼쓰고 없으면 자식한테 손 벌리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자식들 세대, 즉 지금 30대, 40대, 이 세대가 부모 부양까지 감당할 여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청년 실업률 치솟고 집값은 하늘을 뚫었고 애 키우는 비용은 갈수록 올라가고 지금 40대 맞벌이 부부가 매달 대출 원리금 갚으면서 아이 학원비 내면서 거기다 부모님 생활비까지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식한테 짐이 안 되겠다고 마음으로만 다짐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아니라 준비가 있어야 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62세 박재현 씨, 이분은 대기업 출신이에요. 30년 넘게 다녔고 55세에 희망 퇴직했어요. 퇴직금은 2억 가까이 됐는데 나오자마자 창업했어요. 친구랑 같이 치킨집 1년 만에 망했어요. 2억이 다 날아갔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위로금 받겠다고 또 투자. 이번엔 지인이 소개한 부동산 PF. 거기서 또 4천만 원이 날아갔어요. 이분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아세요? 편의점 야간 알바하고 계세요.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지금 10,000원 조금 넘는 돈 받으면서
이분이 멍청한 사람이냐고요? 아니에요. 회사 다닐 때 능력 있고 인정도 받고 남들 부러워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회사를 나오는 순간 세상이 완전히 다른 곳이었던 거예요. 준비가 없었어요. 퇴직 후 생활에 대한 준비,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준비, 창업에 대한 현실적인 공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뛰어들었던 거예요. 이분 이야기 들을 때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아들이 요즘 용돈을 가져온대요. 매달 30만 원씩. 아들도 이제 결혼해서 애 있고 빠듯한데 아버지 보면 안쓰러워서 몰래 통장에 넣어준대요. 근데 이 아버지, 그 돈 쓸 때마다 눈물이 난대요. 쓰면서도 부끄럽고 안 쓰면 한 달을 못 버티고. 이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이 나이에 자식한테 손 벌리고 사는 게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 말이 계속 귀에 남아요. 노후 준비를 못한 결과가 뭔지 이제 느껴지시나요? 그냥 생활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평생 자식들 위해서 살았는데 자식한테 기대야 하는 그 순간, 그 기분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그 관계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숫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6년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4만 9,700원이에요. 내가 평생 세금 내고 살았는데 나라에서 주는 게 이게 전부냐고 억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기초예요. 바닥이에요. 이게 전부인 사람도 있고 여기에 국민연금 더하는 사람도 있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까지 더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국민연금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지금 50대 분들이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부하셨으면 평균적으로 11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어요. 30년 꼬박 낸 분들은 더 많이 받으시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20년 이상 납부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경력 단절, 자영업, 프리랜서 이런 이유로 납입 기간이 짧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특히 50대에서 60대 여성분들이요. 결혼하고 애 낳고 경력이 끊기면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안 낸 거잖아요. 혹은 임의가입으로 소액 넣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냥 공백으로 남아요. 그 공백이 나중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지금 당장은 안 보여서 모르는 거예요. 30년 납부와 10년 납부의 수령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상황마다 다르지만 대략 2배에서 2배 반 이상 차이가 나요. 한 달에 60만 원 받느냐, 120만 원 받느냐. 이 차이가 20년, 30년 쌓이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50대 초중반이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납입 이력 꼭 확인해 보세요. 공백 기간이 있다면 추후 납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못 낸 기간을 나중에 채울 수 있는 제도예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임의가입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전업주부나 납부 예외 상태인 분들도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 넣으면 나중에 수령액이 달라져요. 10,000원 차이가 10년, 20년 모이면 수천만 원 차이예요. 그 다음 퇴직연금 이야기 해볼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시 본인의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DB형은 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거고 DC형은 내가 직접 어떻게 운용할지 선택하는 거예요. DC형인데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두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거의 아무 수익 없이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퇴직연금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퇴직 시 수령액이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거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셨어요? 지금 당장 회사 인트라넷이나 퇴직연금 운용사 앱 켜서 확인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도 있어요. 개인연금 얘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연금저축펀드, IRP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단순히 저축 상품이 아니에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도 되고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도 훨씬 유리하게 처리돼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50대에 시작해도 10년, 15년 꾸준히 넣으면 노후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안 하냐면 복잡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상품이 좋은지도 모르겠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손해볼까봐 겁이 나는 거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모른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가장 큰 손해예요. 제가 주변에서 50대 중반에 연금저축 시작하신 분들 여러 봤어요. 처음엔 한 달에 30만 원씩 넣으셨는데 2년 되니까 50만 원으로 늘리고 지금은 70만 원씩 넣고 계세요. 이분이 65세에 수령 시작하시면 매달 추가로 7, 80만 원이 들어와요.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230만 원대. 혼자 사시기에 최소 생활비는 되는 거예요.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기고 그런 넉넉한 노후는 아닐 수 있어도 자식한테 손 안 벌려도 되는 노후는 가능한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그냥 지금 시작하면 되는 이야기예요. 자,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이미 늦었어. 60인데 뭘 이제 와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60 이후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폭이 훨씬 좁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50대인 분들이에요. 50 초반이면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의 준비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중에 가면 알아요. 근데 나중에 알면 소용없잖아요. 아,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어요. 노후 준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돈 이야기만 하는데요. 돈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건강이에요. 노후의 가장 큰 지출이 뭔지 아세요? 의료비예요. 암 진단 한번 받으면 치료비만 수천만 원이 나가요. 당뇨, 고혈압, 관절염, 만성질환 하나 생기면 매달 약값이 10만 원, 20만 원씩 나가요. 병원비 아끼려다가 악화되면 나중에 더 큰 돈 써야 하는 게 노인 의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건강관리가 노후 준비의 일부예요. 지금 걷는 습관들이고, 지금 담배 끊고, 지금 검진 챙기는 게 노후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 노후의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연구들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혼자서 고립된 채 사는 노인들의 건강 악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예요. 자식이 곁에 없어도 괜찮아요. 친구가 있으면 되고, 동네 모임이 있으면 되고, 취미 동호회가 있으면 돼요. 이게 노후 삶의 질을 유지하는 핵심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는 돈, 건강, 관계,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영순 씨 있잖아요. 이분이 요즘은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합창단에 나가신대요. 처음엔 억지로 끌려가셨는데 지금은 그게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래요. 노래 부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거기서 70대 친구도 생기고 삶의 낙이 생긴 거죠. 돈은 여전히 빠듯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살아볼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이게 관계가 주는 힘이에요.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당장 오늘 해보실 수 있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쌓였는지, 앞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준비하죠.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두 번째, 퇴직연금 운용 현황 확인, DB형이든 DC형이든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DC형이면 지금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세 번째, 개인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 개설 검토. 지금 당장 가입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알아보는 게 시작이에요.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연금저축펀드 검색해서 어떤 상품인지 한 번만 읽어보세요. 이 세 가지 오늘 하루 안에 할 수 있어요. 비용 하나도 안 들어요. 시간 30분이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강하게 드리는지 아세요? 안타깝기 때문이에요. 준비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게으르거나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몰랐던 결과는 본인이 감당해야 해요. 그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큼은 제가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으니까요. 준비하면 달라지니까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자고 아플 때 병원 갈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최소한을 만들어 놓는 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기도 해요.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돈 아니에요. 부모가 건강하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에요. 그게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부모가 건강하게 잘 사시면 아이들은 자기 삶을 살 수 있어요. 본인 꿈을 꿀 수 있어요. 부모 걱정 없이. 반대로 부모가 노후에 무너지면요. 아이들의 삶도 흔들려요. 그 무게가 아이들 어깨에 고스란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감당하는 게 맞냐고요? 맞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근데 그 짐을 안 지우는 게 더 큰 사랑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노인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54.9%예요. 노인 2명 중 1명 이상이 공적 이전 소득 즉 연금이나 복지급여 없이는 빈곤 상태라는 거예요. 이 숫자가 저를 계속 움직이게 해요. 이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도가 바뀌는 건 시간이 걸려요. 내가 바뀌는 건 오늘 당장 할 수 있어요. 제도를 탓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마세요. 나중에 하지 마세요. 나중이 오면 그때는 선택지가 없어요. 오늘 이야기 쉽지 않으셨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내 노후에 관심이 있다는 거고 바꾸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준비가 있어야 당당하다. 당당해야 자식도 편하다. 그게 전부예요. 오늘 영상 보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한 번만 해보는 것.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시작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퇴직 후 창업 없이 현실적으로 수입을 만드는 방법, 실패 없이 50대에 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진짜 되는 방법들 들고 올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